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팀 국가들의 승리 DNA는 존재하는가 봅니다. 네덜란드가 유로 8강에서 튀르키예를 극적 역전승으로 잡아내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네덜란드는 튀르키예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유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잉글랜드가 승부차기에서 돌풍 스위스를 잡아내면서 가까스로 4강에 올라갔는데요. 후반까지 튀르키예가 승리하는 모양새라 큰 희망을 품었겠지만 4강에서 오렌지 군단과 만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극장 같았던 경기 주요 장면과 네덜란드 현지 팬들의 반응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쿠만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골키퍼는 베르 브리엔이 장갑을 꼈습니다. 포백은 둠프리스, 더브레이, 반다이크, 아케가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3선은 스하우텐과 레인더스였습니다. 2선은 베르바인, 시몬스, 각포가 포진했습니다. 최전방은 데파이가 출격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캡틴 반다이크의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포백의 조직력이 튀르키예전 중요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기선제압을 선보인 건 네덜란드 쪽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데파이가 좌측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여기에서 데파이가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슈팅은 하늘 위로 크게 떠버렸습니다. 헤어밴드까지 하고 나온 패션스타 데파이는 팬들에게 더 욕을 먹었죠. 이후 리버풀의 각포가 슈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각포도 슈팅 0.2 조준이 안되면서 크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튀르키예의 역습 전개가 부드러웠습니다. 튀르키예는 아르잔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빌드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르잔이 이를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크게 떠버렸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의 각포가 자기 진영부터 치고 올라가는 단독 드리블 돌파로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돌파는 튀르키예 협력 수비에 쉽게 저지당했죠. 튀르키예는 곧바로 반격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역시 캡틴 반다이크가 존재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우측면 돌파를 반다이크가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이 떠버리는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나 튀르키예가 많았습니다. 31분 길러가 때린 가마차기가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일디지의 오른발 슈팅도 떠버렸죠. 이에 발로는 안되겠다고 다짐한 튀르키예가 다른 공략법을 씁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우측으로 흐른 루즈볼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바로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갔는데요. 크로스는 반다이크를 넘어서 올라갔고 결국 센터백 아카이딘의 머리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이 터지자 튀르키예 선수들이 무척이나 기뻐했죠. 결국 전반전은 1대0 튀르키예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튀르키예가 앞선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점유율은 41%로 밀렸지만 기대 득점값이 1.29로 높았고 슈팅도 15개로 네덜란드보다 4개 더 많았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16개의 반칙을 범하며 7개인 튀르키예의 2배 이상 거칠었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의 공격이 위협적이었다는 의미였죠. 이에 네덜란드의 쿠만 감독은 후반이 시작하자 베르바인을 빼고 베르호스트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베르호스트의 제공권과 몸싸움을 이용하겠다는 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만 감독의 교체 용병술은 바로 적중했는데요. 중앙에서 올라온 공중볼을 베르호스트가 헤더 패스로 데파이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데파이는 발을 가져다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헤어밴드의 사나이 데파이를 보고 베르호스트는 머리를 감싸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격이 시작되자 튀르키예가 점수차를 벌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득점에 근접했죠. 귤러가 먼 거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러의 프리킥 슈팅은 낮고 빠르게 바운드를 쳤고 네덜란드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들어갔다면 사실상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길러가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지 증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멈추지 않고 중거리 슈팅까지 때리면서 네덜란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아쉽게 선방에 막혔지만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두드려져 열리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70분 우측에서 데파이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브레이가 이를 정확하게 헤더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갈랐죠. 네덜란드가 튀르키예의 공세를 막아내고 결국 동점골을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머리로 한 골씩 주고받았는데 5분 만에 네덜란드가 마법을 또 부렸습니다. 우측에서 올라간 낮은 크로스가 각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각포가 반대편에서 가볍게 발을 대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반더벤이 각포를 강하게 포옹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역전당하자 튀르키예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84분 좌측에서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빈 골대에 튀르키예가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더벤이 극적으로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우측에서 올라간 크로스에 튀르키예가 1대1 찬스를 잡기도 했습니다. 허나 네덜란드가 6탄방으로 슈팅을 막아냈죠. 이 반다이크가 지휘하는 수비진의 정신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90분에도 튀르키예의 예술같은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이마저도 골키퍼가 선방에 냈죠. 튀르키예는 추가 시간에서 계속 네덜란드를 몰아붙였습니다. 허나 네덜란드의 수비는 강했습니다. 결정적인 슈팅을 둠프리스가 막아내면서 튀르키예의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적극적인 네덜란드 수비에 항의하다가 튀르키예 스태프가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결국 네덜란드가 5분 만에 2골을 넣는 극장 경기와 끈질긴 수비력으로 튀르키예를 잡아냈습니다. 승리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튀르키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품목 기준 최고 평점은 동점골의 주인공 센터백 더브레이가 차지했습니다. 8.2점을 받았고 반다이크를 잘 도와줬습니다. 네덜란드가 결국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주면서 유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누구보다 기뻐했을 텐데요. 네덜란드 현지 팬들의 반응 살펴보시죠. 네덜란드가 한 골을 뒤진 상황에서 터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다. 오렌지는 흥미진진한 축구 경기 끝에 준결승에 진출해서 두 팀 모두 팬들의 열기가 뜨거웠지. 이제 네덜란드는 준결승에서 잉글랜드와 맞붙게 된다. 네덜란드의 축제의 시간이다. 암스테르담은 오늘 밤 잠들지 않을 거야. 잘했어 네덜란드. 이번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호감 가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터키 팬들은 가장 비신사적이고 최악이야. 마지막 퇴장 귀국길 잘 다녀와. 네덜란드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독일에서 온 네덜란드 축하한다. 터키 나치들을 쫓아내주셔서 감사. 이제 컵을 가져가. 지루한 플레이 스타일인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멋진 경기였다. 튀르키예는 70분대까지 거의 승리를 가져갈 뻔했지만 잠시 방심한 사이에 네덜란드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 결국 튀르키예는 여러 차례의 찬스를 살리지 못해 동점이나 역전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지. 이 수준에 도달한 튀르키예에 찬사를 보낸다. 그들은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해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이야. 경기에서 승리한 네덜란드에게 축하를 보낸다. 잉글랜드는 신세대 축구라는 타이틀을 가진 끔찍한 축구를 구사해 여러분들은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 터키 행운을 빈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강철 수비력을 보여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잉글랜드의 빈공 경기력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는 잉글랜드가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기대는 되죠. 반다이크와 해리케인의 맞대결을 4강에서 시청해 보시죠.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